안녕하세요. 메스 발표를 맡은 김서령입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모델 설명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NLP 태스크의 프리트레이닝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자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프리트레인드 리프레젠테이션을 추가적인 다운스트림 태스크 모델의 입력으로 사용하는 피처 베이스 어프로치 방법이 있고요. 이 방법의 대표적인 모델로는 엘모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으로는 파인 튜닝 어프로치 방법이 있는데 이 파인 튜닝 어프로치 방법은 이제 모델을 프리트레이닝 한 후에 그다음에 프리트레인한 파라미터로 파인 튜닝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의 대표적인 모델로는 바트와 그다음 GPT, 로버트 아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대부분의 NLP 태스크 동향은 파인 튜닝 어프로치를 따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안한 메스라는 모델도 파인 튜닝 어프로치 방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나와 있는 모델들은 이제 랭귀지 언더스탠딩 태스크의 프리트레이닝 방법을 적용한 건데요. 근데 랭귀지 제너레이션에서의 프리트레이닝 방법은 이제 랭귀지 언더스탠딩의 프리트레이닝 방법만큼 일반적이거나 이제 높은 성능을 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랭귀지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는 랭귀지 언더스탠딩과 달리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데 데이터셋을 살펴보면 학습 데이터 측면에서 이제 로우 리소스이거나 제로 소스인 상태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프리트레이닝을 랭귀지 제너레이션에 적용해서 이제 로우 리소스이거나 제로 리소스인 상태에서도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랭귀지 제너레이션을 위한 마스크드 시퀀스 투 시퀀스 프리트레이닝 방법인 메스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델의 특징은 인코더와 디코더를 이제 공동으로 프리트레이닝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모델의 플로우를 좀 설명드리자면 인코더는 문장을 입력으로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입력으로 받는 문장에 이제 연속적인 토큰들이 이제 마스킹 되어 있는데 이 인코더는 마스킹된 정보를 추론하기 위해서 이제 전체 문맥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마스킹되지 않은 토큰을 처리하고 그걸 내부적인 레프레젠테이션으로 바꿔서 디코더에 전달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디코더는 인코더에서 마스킹 되지 않았던 토큰에 마스킹을 한 것을 입력으로 받습니다. 이제 인코더로부터 전달받은 정보에 의존해서 마스킹된 토큰을 예측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메스라는 모델은 오브젝트 펑션으로 중간에 나와 있는 식인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사용합니다. 이제 아까 연속적인 토큰을 마스킹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연속적인 토큰의 첫 시작을 U라고 하고 끝을 V라고 했을 때 이제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식에서 이제 로그 P 뒤에 나와 있는 식은 이제 파라미터 세타와 마스킹된 시퀀스 X U부터 V를 조건으로 할 때 X U부터 V가 나타날 조건부 확률의 로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식을 좀 풀어서 밑에 식으로도 표현해 줄 수 있는데 이제 이 밑에 식은 XU부터 V 내의 각 요소를 XTU부터 V라고 했을 때 그 각 요소 XTU부터 V를 이제 이전 요소들과 마스킹된 XU부터 V가 주어진 조건 하에 나타날 조건부 확률의 로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을 좀 더 쉽게 이해해 보자면 이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인데요. 이제 이 그림에서는 이제 X3부터 X6까지 마스킹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첫 시작이 U라고 하고 이제 끝이 V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면 이 지금 예시에서는 U가 3이고 V가 6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연속된 토큰들의 전체 길이를 K라는 파라미터라고 이 논문에선 정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 예시에서 K는 4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인코더의 인풋은 이제 마스킹된 X3부터 6, 그 다음에 마스킹 되지 않은 X1, X2, X7, X8이 됩니다. 그 다음에
디코더의 인풋은 이제 인코더에서 마스킹 되지 않았던 X1, X2, X7, X8이 마스킹 돼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예시가 X6를 예측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아까 봤던 식에서 알 수 있듯이 디코더는 예측을 할 때 이전 출력을 다음 입력으로 사용하는 자기 회귀적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X6를 예측하는데 X3, X4, X5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식을 통해서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매스는 좀 특별한 특징이 있는데, 이제 매스의 파라미터인 K를 조정을 해주면 벌트와 GPT 모델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K를 1이라고 설정을 해주면 여기서 이제 인코더에 들어오는 입력 중에서 하나의 토크만 마스킹 되기 때문에 디코더에는 어떠한 인풋도 추가적으로 주어지지 않고 이제 인코더에서 전달받은 정보만 사용해서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플로우가 버트의 MLM과 동일하기 때문에 K를 1로 설정해주면 버트를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작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K를 전체 문장 길이인 M으로 설정을 해주면 이제 인코더의 인풋으로 들어오는 모든 토큰이 마스킹 되고, 이 인코더의 모든 토큰이 마스킹 된다는 건 이제 디코더의 입력으로 들어가는 디코더의 모든 토큰이 입력으로 들어간다는 것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이제 디코더만 작동하는 이제 GPT 모델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MES라는 모델이 기존에 있었던 프리트레이닝 방법과의 차이점을 좀 요약을 해보자면, 첫 번째로 이 MES는 기존의 엘모, GPT, 벌트가 인코더와 디코더를 별도로 프리트레이닝 했던 것과 다르게 이제 랭귀지 제너레이션을 위해서 인코더와 디코더를 함께 프리트레이닝 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코더에서 마스킹된 토큰의 의미를 추론하기 위해서 이제 전체 문맥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마스킹 되지 않는 토큰만을 처리해서 해당 토큰들의 의미를 파악하고 디코더로 전달한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디코더에 입력을 할 때 인코더에서 마스킹하지 않았던 토큰들을 마스킹해서 이제 입력을 해준다는 특징이 있었는데, 이건 이제 인코더로부터 전달된 정보에 더 의존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디코더의 일부 입력 토큰을 마스킹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디코더에서 최종적으로 토큰을 예측할 때 연속적인 토큰을 예측한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은 실험인데, 이제 이 논문은 신경망 기계 번역과 텍스트 요약 그리고 대화 응답 태스크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신경망 기계 번역 같은 경우에는 영어 프랑스어, 그다음에 영어 독일어, 영어 루마니어 랭귀지 페어에 대해서 프리트레이닝을 진행했고, 그다음에 텍스트 요약, 대화 응답 태스크에서는 이제 영어 데이터로만 프리트레이닝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제 먼저 신경망 기계 번역에 대한 실험을 먼저 보자면, 이제 데이터셋은 이중 언어 데이터가 아니라 단일 언어 데이터만 사용해서 학습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로우 리소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 트랜슬레이션을 통해서 네, 가짜 이중 언어 데이터를 생성해가지고 실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결과를 보면 이제 어린애 계열의 모델과 트랜스포머 계열의 모델, 그 다음에 프리트레이닝 트랜스포머 계열의 모델의 성능을 메스가 다 능가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영어 프랑스어 데이터에서 기존의 소타 모델인 XLM보다 4.1 정도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다른 프리트레이닝 방법과 비교하는 실험도 진행을 했는데, 이제 비교 대상의 프리트레이닝 방법을 먼저 살펴보자면, 이제 벌트의 MLM을 사용한 인코더와 그 다음에 표준 LM을 사용한 디코더로 구성된 벌트 플러스 LM이라는 모델과 디노이징 오토 인코더를 사용해서 오토 인코더와 디코더를 프리트레이닝한 DAE라는 프리트레이닝 메소드와 함께 비교했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메스가 모든 번역 방향에서 벌트 플러스 LM과 DAE를 능가하는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로우 리소스에서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데이터셋을 샘플링해서 실험을 진행했는데 프리트레이닝 하지 않고 훈련된 베이스라인 모델들을 이제 모든 번역에서 능가하는 걸 볼 수 있고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빨간색이 베이스라인이고 파란색이 메스입니다. 이 베이스라인을 모든 번역에서 능가해서 이제 로우 리소스에서 메스의 효과를 입증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태스크로 텍스트 요약에 대한 실험도 진행을 했는데 이제 아까 신경망 기계 번역과 마찬가지로 이제 프리트레이닝 하지 않은 모델과 비교해서 레슨은 이제 다양한 트레이닝 데이터 스케일에서 베이스라인 모델을 능가했고 그 다음에 비교적 적은 데이터셋인 CK 데이터와 100K 데이터에서 이제 눈에 띄는 향상을 보여줘서 메스가 로우 리소스 시나리오에서 이제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요약에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다른 프리트레이닝 방법과 비교를 했는데 이제 아까와 같은 벌트 플러스 LM과 DAE 모델과 비교를 했고 이제 메스가 이 세 가지 점수 모두에서 벌트 플러스 LM과 DAE를 능가하는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태스크인 대화응답 생성 태스크에서 이제 이번에는 퍼블릭시티라는 PPL 평가 지표를 사용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메스가 10K와 110K 데이터에서 베이스라인보다 낮은 PPL을 달성했고 이 PPL이라는 평가 지표는 낮을수록 좋은 평가 지표입니다. 그 다음에 10K와 110K 훈련 데이터에서 벌트 플러스 LM보다 더 낮은 PPL을 달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논문에서 계속 중요하다고 말하는 파라미터인 K가 있는데 이게 아까 제가 연속적인 토큰을 마스킹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연속적인 토큰의 전체 길이를 K라는 파라미터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K라는 파라미터를 어느 정도로 정하면 좋을까에 대한 실험도 진행을 했는데 K를 문장 전체 길이인 M의 10%부터 90%까지 변화시키면서 실험을 진행했고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프리트레이닝 모델에서는 이제 K가 M의 50%에서 70% 사이에 있을 때 이제 좋은 성능을 내었다는 결과가 나왔고 그다음에 신경망 기계 번역, 테스트 요약, 대화 응답 생성 등의 다운스트림 작업에서는 K가 M의 50%일 때 최고 성능을 달성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K를 M의 50% 정도로 설정을 할 때 일관적으로 좋은 성능을 낸다는 이제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실험인데요. 이 메스의 특징이 연속적인 토큰을 모델링 한다는 것과 디코더의 입력으로 이제 인코더에서 마스킹 되지 않는 토큰들을 마스킹해서 넣는다는 두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이제 그 특징들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디스크릿은 연속적인 토큰 대신에 이산 토큰을 마스킹하는 방법이고요. 피드는 이제 인코더에서 마스킹되지 않는 디코더 입력 토큰을 마스킹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 실험을 진행을 했을 때 디스크리트와 피드 모두 메스보다 성능이 낮아서 이제 메스가 채택하고 있는 이 연속적인 토큰 마스킹과 그다음에 디코더에서 일부 토큰을 마스킹해주는 방법이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일단 결론 요약해보자면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인코더와 디코더 프레임워크에서 문장의 나머지 부분이 좋아지면 연속적인 토큰을 마스킹한 부분을 재구성하는 이제 메스라는 모델을 제안했고요. 메스는 하나의 모델을 프리트레이닝한 다음 신경망 기계 번역, 테스트 요약, 그다음 대화 응답 생성과 같은 여러 언어 생성 작업을 파인 튜닝하기만 하면 되는 활용도가 높은 모델입니다. 그다음에 신경망 기계 번역, 테스트 요약
그다음 대화형 응답 생성 작업에서 총 8개의 데이터 셋에 대한 실험을 통해서 메스가 베이스라인과 다른 프리트레이닝 모델보다 상당한 개선을 달성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참고한 레퍼런스들이고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